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과천 지정타 상가주택 관련해서 점포주택을 과연 어떻게 지을 거냐, 그 다음에 건축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지식 정보타운 토지 선별을 하고요. 정보 점포 겸용 단독 필지 용적률은 일단 양호한 걸로 보여집니다. 과천 지정타 같은 경우는 60에 200%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이 아주 좋습니다.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요. 60에 200, 5가구까지 가능합니다. 상가주택 장점을 잘 활용해서 통매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열심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동탄에 있는 상가주택 건물이고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면요. 2011년부터 시작해서 23년에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고요. 경기도 과천시 쪽에 조성되는 곳입니다. 계획 인구는 19,000, 건설호수는 8,474호 정도 됩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신설역 주변 행정타운 조감도고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신설역이 형성이 되면 아마 우측에 보이는 단독주택 부지까지 형성이 될 교통망이 연결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철역으로 보면 인도원역과 정부 과천 청사역 사이에 있는 곳이고요.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고 합니다. 이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고요. 주변에 수도권 제1순환도로와 그다음에 전철 4호선이 교차되고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주택 아파트 단지 배치도 및 상가주택 위치 참고로 보시면요. 상가주택지는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가주택 부지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천 푸르지오, 과천 르센토 데시앙, 과천 제이드자이, 그 다음에 과천 푸르지오 라비앤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죠. 과천은 지금도 핫한 아파트 단지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검토할 것은 단독 3과 단독 5 쪽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지구 단위 유의사항을 근거로 해서 단독 3, 단독 5의 필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상권 유입이라든가 주변 상권 유입의 동선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단독 3하고 단독 5는 위쪽 단독 7에 비해서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단독 3과 단독 5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의 위치는 여기가 단독 3과 5가 있는 곳입니다. 주변 공급 토지의 주변 교통망도 한번 보시면 참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교통망도 보면은 도로 여건에서 교차로를 중심으로 잘 봐야 되는데요. 교차로 주변에 있는 곳들을 좀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출입구 위치들 참고하시고요. 전체 동선에서 출입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명심해서 결절점 위치를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 가장 결절점으로 우수하게 보여지는 곳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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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은 상가 위치상 결절점에 표시되어 있는 곳으로서 자세하게 이제 정밀한 디자인이 필요하고요. 근생 부지에 인접해 있는 상가주택일수록 상가를 쪽 방향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거, 장점과 단점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가주택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하천이 가운데 지나고 있는데요. 이 하천 주변으로 상가주택은 아무래도 향을, 조망을, 그 다음에 전망을 이쪽으로 보는 것들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향과 상관없이 조망과 전망에 확실한 이익을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공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 쪽도 조망과 향을 상관없이 이 조망, 뷰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까지 상가주택을 지으면서 쭉 해왔던 부분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상가도체 공급 위치도에서 보시면 지금 3블록과 5블록이 보여지고요. 4층 상가주택은 토지를 선정하고 상단점을 비교해서 개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개발 시기를 결정하고 장단점을 비교하고
토지를 선정하고 이것들을 같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겁니다. 도로 현황, 그 다음에 교통망 접근성 주변 현황을 조사하고 위치별 특성을 파악한 후 자료를 비교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도로 현황이나 교통망이나 접근성은 신도시의 경우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완성도 있게 미리 검토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부분 대지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일반적인 접근으로 보편적인 건물이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대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다면 보편적이 아니라 수익률이 높은 건축물이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송건축은 시공자의 이익보다 건축주의 수익률을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입지에 맞는 다양한 주거 구성과 주차 및 복규를 활용한 임대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 이것들을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께서 참고로 보시는 것은 상가주택의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인면에서 검토해서 계단식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상태 하단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높이를 어떻게 지정할 건지, 벽내림 구조를 확보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들에 전 지식정보타운 상가주택 전문 회사인 엘송건축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지 분석 순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분석 순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위치에 따른 임대율을 분석하는 겁니다. 위치에 따라서 어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고 여기에 상가가 주택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위치는 상가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위치고 그다음 요 순서대로 되어 있다. 그러면 토지의 위치와 형태 이거는 이면도로에 접해 있고 이건 일면도로 이건 일면도로다. 그러면 일면도로에 접해 있는 상가를 앞쪽으로 뺄 거냐 말 거냐 이것들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이면 도로에서 어느 쪽 상가를 더 우선시하면서 계획할 거냐, 코너 토지에 대한 검토, 이것들이 주거와 상가 수익률을 검토하는 것이다. 입지 대안은 접근성 주변 환경들을 고려해서 상가 위치와 형태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있는 건물이 이렇게 지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지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지어질 것이냐. 이런 형태들을 세 가지를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우수하게 되어 있는 상가 위치를 결정한다. 이것들이 입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중요도 결정은 가장 우수한 장점을 활용한다. 즉 코너 땅에 있을 때 이쪽 면이 주도로냐 이쪽 면이 주도로냐에 따라서 상가 전면 폭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이것이 장점을 활용한 설계라고 보여집니다. 대안 제시, 적절한 개발 계획을 제시하는데 물론 여기 땅 같은 경우도 앞에 토지가 있으면 상가를 이렇게 형성시킬 거냐 아니면 이렇게 형성시킬 거냐에 따라서 이 전면부에 보여지는 상가의 폭이 바뀌므로 이거에 따라서 적절한 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이 안에 대안을 제시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대안을 평가하고 제시된 요인을 평가해서 적합한 계획으로 적용하는 것, 이것들이 입지 분석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가설계, 기획설계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고 입지 분석이 훨씬 더 먼저 진행되어야 정확한 장단점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차로, 그 다음에 공공공지, 공공청사, 그 다음에 여기 교차로들, 그 다음에 28m 도로, 10m 도로, 10m 도로, 그 다음에 이 앞에 여기 전면폭,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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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까지의 도로의 폭, 이것들 감안했을 때 주차, 공공, 그 다음에 근생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다면 메인 도로는 이쪽 도로가 아무래도 메인 도로가 되겠고요. 이 도로가 메인 도로가 된다면 이 도로 두 개의 메인 도로의 교차점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일 활성화되는 부분은 여기 입구 쪽, 그 다음에 교차점이 가장 많이 활성화된다는 것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하천이 있는 경우는 이 하천 주변으로의 접근성 또는 조망과 뷰를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명심하셔서 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의 결정점은 상가 입지의 최상의 목표이고 주거 쾌적도는 남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즉 주거의 쾌적도는 남향과 조망이 우선시 되는데 상을 확보를 할 수 없다면
조망을 확보를 할 수 없다면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를 최대한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활성화 설계의 필요성은 하천변을 활성화 설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면서 계획하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주거의 장점, 토지의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설계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선 분석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건축 설계에서 동선 분석은 아주 중요합니다. 동선은 무슨 동선이 있습니까? 보행과 차량, 두 개의 본선이 있습니다. 건물 내부 공간 구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축 예정 토지의 외부 공간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능적 구성과 예상 동선이 확인돼야 됩니다. 차가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가, 사람이 어떻게 건너오는가, 이것들이 필요하죠. 대지 분석은 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이 건축으로 지을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가. 그 다음에 1층은 어느 정도 지을 수 있고 2층은 어느 정도까지 지을 수 있고, 이게 대지 분석과 조닝입니다. 설계의 시작 단계이면서 일조권을 분석하고 조망권을 분석하고 이웃 대지와 관계를 분석하고, 이런 분석의 세 가지 장면이 바로 대지 분석의 기초라고 보여집니다. 공간 구성 연구에서 공간 분석 이론의 기초에서 동선의 결절점을 확인하는데, 공간 분석 이론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어번 엑시스, 내추럴 엑시스, 즉 자연의 축, 동서남북의 축과 그 다음에 도로와 그 다음에 가로변 경관계획의 축을 같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동선 분석 이론에 기초한다는 뜻입니다. 자연축과 도심축을 통한 미래 도시를 예상함으로써 공간 분석 이론이 완성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건축 설계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건축의 기능성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사용자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건물의 공간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설계를 했는데 앞에 도로가 있고 인접대지가 있는데 창문을 다 이쪽으로 냈다. 창문을 다 이쪽으로 냈다. 왜 이렇게 냈느냐? 여기가 남향이어서 냈다. 이쪽이 대지가 있는데 이쪽이 동향이어서 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서 창문의 형태, 채광 부분의 형태를 위치를 파악하고 이 창문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창문이 하순위로 들어간다. 그래서 건물의 위계와 질서를 확보할 수 있는 채광과 조망부터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계획을 완성시킨다. 이것이 바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통매매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입지별 위치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상가주택 최대 가능 설계 위치를 검토를 해보면, 지금 현재 위치상에서 보면 여기 부분, 여기 이쪽은 상가주택에서 상가의 높이를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건물의 높이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곳이고요. 주거 채광, 양호한 설계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이쪽입니다. 주거의 채광과 그 다음에 조망이 정남향으로 확보될 수 있는 곳들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건물은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공존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선 특화 설계가 필요한 곳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설계 기법이 필요한 곳인데요. 이 부분을 아주 중점적으로 계획을 해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돼야만 수익률이 높은, 이 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 이 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엘송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통매매 조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매매되는 상가주택의 수익률을 최대화하려면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상가주택의 우선순위는 근생 임대율입니다. 몇 번 대지의 경우 이를 감안한 특화 설계를 통해 근생 임대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 곳에 특화 설계가 가미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성된 부동산이 만들어질 겁니다.
특화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가 높이가 최대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거 자연 채광 조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상가 활성화 특화 설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완성된 부동산, 더할 수 없이 완성된 모든 장점을 다 활용한 부동산을 만들기 위한 것이 노력이 가미될 때, 이것이 바로 매매 조건의 활성화입니다. 5층 상가주택이란 건 무엇입니까? 4층까지밖에 안 되는데 건물이 5층처럼 보인다. 이거는 개발자와 소유주와의 교감이 첫걸음입니다. 4층 제한에도 불구하고 수르명 임대세대 또는 대지 면적의 협소, 이러한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높게 보이는 건물,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보여드리면 현재 덕은지구에 지어져 있는 건물인데요.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까지 상가주택이고요. 다락층 5층을 전면부에 배치해서 건물이 높고 커 보이게 지어진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주택의 상가주택 설계 과정 속에 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최대 5가구까지 가능합니다. 일조 방향은 정북이고요. 2m 공지 근접 완화 적용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고요. 건축 비용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도 또 있겠지만 평당 450,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소요되는 중요한 총 사업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엘스홈건축이 공사비를 정하고 나아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끊임없는 수정과 분석이 품질을 완성한다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엘스홈건축사 사무소는 건축 설계 과정, 공사 항목별 기준, 등급별 품질의 공사를 결정하고 대략적인 공사비 또한 책정합니다. 사전에 예산을 정하고 진행되는 기획 설계는 안정적인 공사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획 과정에서 건축 비용을 대략 예측해 볼 수는 있겠지만 견적은 건축 설계가 완성한 후 정확한 공사비 산출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면 아무리 지어져 있지 않는 땅이라고 해도 이 토지가 어떻게 조성될 것이며 그 토지에 지금 규정 역할을 하는 파일들을 어떻게 박아야 되며 직선거리로 얼마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경사거리로 얼마를 떨어뜨려서 건물을 지었을 때 가장 활성화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 현장은 앞서 설명드렸던 지하층이 파졌던 상가주택 현장의 처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하셔서 상가주택을 짓는다면 매매 조건에 맞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4층 상가주택이 완성도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선별 부동산 가치, 건축 설계 시공과 대출, 토지 분석 매입 매매에 관련한 엘소건축사무소의 부동산 개발 사업은 높은 가격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적정가를 찾아내서 토지 선정부터 설계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는 건 어려운 과정입니다. 부동산 입지 분석, 토지 매입, 자금 계획, 금융 및 절세에 관련된 모든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건축주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방법들의 요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요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달성건축사무소가 제시하는 신축과 리모델링 설계를 완성된다면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아마 독보적인 건축물이 완성되고 수익률이 높은 결과물이 완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엘송건축사무소의 과천지식정보타운 상가주택 설계 기획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